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요 2시간 동안 꼼꼼하게 해외선물 전략과 그 밖의 시황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는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다면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신세계는요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장을 보시면서 또는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 있으니까요. 이 점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하면은 딱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다라고 아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미뤄진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13일 새벽 12시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 미리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수요일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영철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뵀는데요. 추석 연휴 때 푹 이제 쉬셨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뭐 매매 복귀, 그리고 그때 아마 연휴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다시 한번 꼭 또 신세계 돌려보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휴 이후에 어제가 워밍업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신세계와 함께 좋은 매매 그리고 좋은 시장 전략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송을 또 다시 보기 또는 재방송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추석 연휴 내에 매매가 아주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는 워밍업이었고 모든 그런 바깥 생활이 그렇지만 자, 오늘 시장 안에서도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어제 갑자기 비가 내렸고 내일도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도 안 했는데 비가 내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해외 선물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리미리 투자 대비하시면 좋은 성적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제 저희 또 퇴근하고 나서도 비가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많이 여름 폭우처럼 쏟아져서 오늘 아침에도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날씨는 더욱더 추워질 테지만요. 신세계 그리고 해외 선물 안에 투자자분들의 열기를 식지 않는다는 점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분은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LG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첫 방송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어제 제가 머리를 올백을 하고 왔더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살찐 게 너무 티가 난다. 추석 때 수익 낸 거를 너무 지금 티를 얼굴로 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이제 5일에서 추석 때 드렸던 포인트가 또 터지셔가지고 네. 또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모니터링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얼굴로 내셨다는 그런 말 들으셨다고요? 네, 그 수익 낸 결과를 얼굴로 네네. 너무 보여줬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머리를 내렸는데 네네. 지금 두 MC분께서 한 번에 내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후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에지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뭐, 연일 나오셔서 좋은 것은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전략에 대해서 복귀가 바로 이뤄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내일장의 전략까지도 또 연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지 시스템 마스터와 그리고 김영철 해설위원, 윤희락 캐스터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방송 시작 전부터 나온 속보를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펙에서 나온 뉴스예요. 9월 원유 생산이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12월 금리 인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제니 옐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연은 총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반대 의견을 또 발언을 실으면서 이런 발언에 의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먼저 앞서서 함께 짚어볼 이슈죠.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기대감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예요. 자, 오늘 장의 흐름은요. 2547.50포인트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 축소 계획에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51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51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50.9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간밤에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전략 폭격기가 휴전선 근방에 야간 비행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또다시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골드 같은 흐름은요, 오늘 1292.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유로 FX입니다. 카탈루냐 우려 완화에 단기 상승세가 발생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어제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현재 흐름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데요. 1.188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정말 하루하루 이런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매일매일 많이들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이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S&P 500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현재는 오늘은 지금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3대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조 가운데서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모두 업을 들었네요. 역시나 지수가 본장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선물에서도 좀 강하게 보시나 궁금한데요. 먼저 윤희락 캐스터 어떤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나요? 네, 미증시된 소비재비 에너지주 강세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이후 2540선까지 밀린 뒤에 현재 2550선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 알아보셔야 될지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좀 많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BlackRock and Delta Airlines were both up about 2% in pre-market trading after reporting results kicking off the earnings seas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BlackRock하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이 장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 발표가 오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 FOMC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on Wednesday, the latest minutes from last month FOMC meeting will be published while the U.S. Central Bank left its benchmark interest rate unchanged in September
the Fed did take its first steps towards unwinding its economic stimulu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자산 축소 개시를 선언을 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2시에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2시에 있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나프타 턱스, 나프타 재협상도 오늘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들이 불거져 나왔었기 때문에요. 재협상이 시작되면서 워싱턴에서 바로바로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슈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중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슈들 가운데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좀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the market is going to continue to go back and forth in the short term, but the longer term I do like buying the S&P as I believe the uptrend should continu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540에서 2550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박스권에서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방으로 갈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상방 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상방 쪽의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의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S&P 500에 대해서는 김영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업이시잖아요. 네. 아마 여기 출연해가지고 지수 쪽 관해서는 다운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그 외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은 분명히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 큰 방향성은 상방의 힘이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같이 봤을 때도 이 증시의 상승세가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아니면 트레이딩 할 때 전체적으로 큰 추세 쪽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게 손쉽게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렇죠. 행여나 이제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손쉽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S&P나 나스닥 그리고 다우 매도보다는 매수 쪽의 방향을 잡고 웬만하면은 신고가를 돌파할 때 그걸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조정 시에 분할로 매수를 수량을 넣어 놓으면서 또다시 재차 신고가를 돌파를 할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러한 흐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세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 다 이 앞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을 기반을 해서 기업들의 실적 이익이 증가되면서 경기가 같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이클이 당분간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상승이 둔화되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한 시그널을 지금 찾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의 방향, 상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큰 추세 안에서의 이제 매매 전략을 또 세분화하는 것이 좀 실패율이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오늘도 업을 들었습니다. 저도 본장에서도 그렇고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지수가 잘 가고 있어요. 원회적인 그런 상품적 특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수 자체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의견에서 오늘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소폭 약보합권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오늘 저도 업의 의견을 더욱더 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마스터님 어제도 나와주셔서 복귀 의견 2494죠. 네, 기억이 아주 잘 남습니다. 네. 2494는 이제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 드렸던 포인트 지지 포인트였고요. 거기서부터 올라타실 때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장에는 목표 청산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550선에서 단기적 목표 청산가를 가져가셔라. 여기서 물량 청산을 하셔서 2,494에서 들어가셨던 포인트를 길게 구간 잡아서 청산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깔끔하게 장 스타트 부분에서 찔러주면서 목표 청산가를 충분히 청산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 줬습니다. 그 이후에 급반락을 보인 상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금일장 와서 새롭게 다시 신고가로 올라가려고 도전을 했지만
역시나 2,550선 바로 한 틱 아래인 2,549.75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매도를 치셔야 되느냐? 매도 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방금 제가 업을 들었듯이 일단 장기적 모멘텀은 제가 계속해서 아까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게 저도 지금 지수에 대해서 업을 거의 안 든 적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모멘텀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다만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를 저번 제가 매수 포인트를 드릴 때는 2494 혹은 신고가 돌파 때 쫓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포지션에서는 2550을 돌파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번에 제가 신세계로 매수 포인트를 분할 진입 들어가실 수 있는 포지션을 아래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럼 신세계로 지금 오늘 확인하셔가지고 분할 진입 포인트가 어딘지 확인하셔서 거기서 하나 주워 담는 식으로 매수 관점을 잡아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매매가 되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의 고점을 보니까 정말 2,549.75네요. 네, 마스터님. 딱 한 틱 아래입니다. 네, 맞아요. 딱 한 틱 아래였고, 뭐 어제장에서도 2,550선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기 때문에,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모두 업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발언들, 그리고 분석적인 이슈도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의 CNBC입니다. 시작은 비둘기 연준 의장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뭐 이에 따라서 뭐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정책을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2%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좀 향방이 갈릴 것이다. 일단 고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표가 좀 거의 완료가 됐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2% 달성 여부가 금리 인상 여부에 가장 큰 중요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성 이슈가 미국 CNBC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모두 업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최근에 크루드 오일 감산 이행과 그리고 뭐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속보가 들려오고 있네요. 오일 감산 협의가 성공적이다. 오펙에서 들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 오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지금 가격 바로 확인하고요. 업앤다운도 확인할게요. 현재는 51달러입니다. 지금 51달러와 50.99달러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고요. 모두 이제 업을 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캐스터 지금 뭐 계속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일 의견 어떤가요? 네, 오일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il rises on sign of tighter market, but 2018 looks more uncertai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래도 마켓에서 그동안에 너무 오버 서플라이 됐었던 원유의 어떤 양들을 이제 재균형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좀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좀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but 2018 looks more uncertain이라고 이야기한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오펙 관련해서는 앞서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내년도 아직까지 certain이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바클레이에 따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다른 올라온 속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50달러대가 지지가 되고 있고 또 하락세 기형이라고 falling wedge pattern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a break above 51.25 and close of an hourly candle could lead toward 52 to 53 레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51.0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1.25를 만약에 넘어설 수 있다면 오늘장에서도 52에서 53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방 쪽으로의 의견도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버서플라이,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 해소가 되면서 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원유 상승에 대해서 좀
재료가 받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현철 해설위원 들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상품 네. 중에 오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일단은 뭐 여전히 50불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공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50불 근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50불 기준 라인으로 위쪽에 올라오면은 어쨌든 좀 흔히 말해서 찍어 누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매수를 올리려고 뭐 보여주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는데 최근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최근 움직임 뭐 6월 이후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 추세보다는 상방 추세의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생각보다 앞서 이제 뭐 그 캐서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감산 합의에 대한 이행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한쪽에서 이제 더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이 고비를 좀 넘기자 같이 이러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이행을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 수요만 확실히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유가 레벨이 50불에 안착해서 그 위쪽에서 이제 뭐 놀 가능성, 그러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매도의 관점보다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뭐 전반적으로 크루드를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뭐 최근에 원유 재고 발표 당일에도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고 같지 않고 그리고 감산 이행률에 대한 부분도 오펙과 비오펙국 간의 그런 뭐 흐름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가격대 차트상으로도 흐름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가격대에서 눌림 시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분석까지 도와드렸어요. 저 역시 뭐 앞서서 외신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공급 과잉과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공급에 대해서 좀 부족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되어 있는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 51달러 초반대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는데 저도 52달러 안까지는 좀 상방 쪽으로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저도 역시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스터님의 홀로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전략 때문에 다운을 두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 주고 있는데 위에 포인트에서는 더 이상 들어갈 포인트가 매도 포인트 외에는 없다. 매수 포인트를 네네. 지금 아래 물론 잡아 두실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모멘텀은 일단 치고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실질적 포지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하나 짧게 단기적으로 매도를 치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포지션이고요. 왜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가 한번 진동을 했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짐을 반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차트에서는 고가를 형성하고 다시 한번 저가를 형성한 후에 재반등을 보이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 번 더 상방 박스권이 어딘지 하단이 어딘지 부분을 확인하러 올라갔다 내려올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장기 베팅할 공간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보시면 지금 51.34를 맞고 떨어졌죠. 왜 여기가 제가 선을 그어드렸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석 때 그어드린 매매 포인트였고요. 51.34에서 지금 방금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네. 이 포인트 이후에 지금 수익 구간을 잠깐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포인트들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신고가로 올라갈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가치평가상 52.5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로 끌고 가주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진동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태에서 깔끔하게 매수 방향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진동하는 과정에 매도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 시점 가격을 잡아본다면 51점 그러면 초중반대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51점 후반대에다가 매매 포인트 하나 드렸고 그다음에 52대 후반대에다가 매매 포인트를 하나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세계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 관점만 드린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150.88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고 수익 청산 신호까지 드리고 나왔었고요. 저희는 이 지금 구간이 300T가량의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핑퐁 플레이로 드실 줄 아는 전법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스권 구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점점 더 핑퐁 플레이 구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짧게 캐치해서 가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매수와 이 매도 포션 두 방향에 대한 전략을 또 매매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의견을 업앤다운이 업과 다운이 바로 매수와 매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릴게요. 뭐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매도 관점에서의 가격대 또 신세계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알아봤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자, 골드 미국 전략 폭격기 휴전선 근방에 야간 비행을 했다는 소식 뭐 앞서서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드 현재 가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2.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19% 상승으로 오늘도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어제 뭐 골드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달러가 주춤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졌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이슈까지 불거졌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 관망이신 거죠. 반반의 의견이시고요. 또 모두 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스터님 의견이 홀로 이렇게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윤희래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골드 관련해서는 사실 1290이 좀 약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드를 강세로 이끌 만한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Keep in mind that there is a lot of risk appetite involved in gold markets and that being said it is likely that you will continue to see geopolitical concerns come into this market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1300을 넘어설 만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북한, 시리아, 스페인 그리고 터키까지 다 합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골드에 대한 굉장히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외신마다 FOMC 회의록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현재 이 외신에 따르면 FOMC 회의록 발표는 아무래도 매파적인 좀 발언을 할 것이다. After all, the hawkishness of FOMC will drive where the US dollar goes and quite often that will work inversely of the value of gol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드의 약세로 이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기 조정이 나온 이 국면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1300선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1분 전에 다른 외신인 로이터스에 따르면 Federal Evans adopts cautious stance on rate hike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카고 연준 총재인 에반스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회의록 발표를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다들 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의견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연준 총재의 발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외신 뉴스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김영철 해설위원님 골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 이슈가
간간히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많이 그러니까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의 관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미국 증시가 어쨌든 지금 자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맞물리면서 뭐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뭐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뭐 해지하는 수단으로 골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괜찮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뭐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조금 뭐 방향을 돌려 세우는, 물론 위에서 내려온 세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저 낙폭을 강하게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뭐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 역시 오늘 업을 들었는데요. 현재 1292.5달러입니다. 달러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골드가 좀 힘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또 북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가격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드려요. 하지만 1,300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 당시는 좀 강력한 리스크가 있었다면, 지금은 재료가 그 전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1,300달러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덧붙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매수 포지션과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1,300달러 근처에서는 조금 매도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님이 관망 이 반반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골드를 어제도 제가 반반 네.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뭐 그 와중에도 어차피 매수 수익을 어제 내긴 냈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이제 90.95 수익 포인트를 한번 드렸었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골드가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은 실질적으로 과거 차트 대비 분석을 하시면 청산 물량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대로 탄력을 받아서 1300선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확실한 리스크 요인을 터트려주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없는 이상은 1300선을 강하게 돌파해주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럼 전략을 뭐 매수로 가져가야, 매도로 가져가야 되냐, 양쪽에다가 다 매수 매도 포지션 오늘 던져드렸습니다. 그 포인트를 그냥 다 기다리시다가 제대로 1300선 올라가면 1300선 돌파 후에도 단기적 청산 포인트가 존재를 하죠. 그 포인트에서 청산 포인트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매수 포지션도 전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매수 물량에 대해서 받아내셔서 수익 포인트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매도를 쭉 내려오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청산 물량을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기관들은 강하게 매도로 추가로 들어가지도, 혹은 리스크 요인이 있기 전까지는 강하게 매수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확실하게 움직이고 나서 그때 포인트 기준으로 매매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깔끔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로든 아래로든 뭐 지금은 시원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좀 제한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양 가격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 두 가격대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포지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골드까지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33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봅니다. 자, 개장을 하고 난 후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S&P 500은 보합권까지 올라갔어요. 2,54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000선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6,065.75포인트에서 보합권, 역시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계속 유지하대요. 1.18925달러에서 0.35% 상승세로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 방금 전에 알아본 골드도 볼까요? 1,292.5달러 0.17% 상승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슈였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51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51.00. 좀 빠르게 움직이네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 개장한 이후에 50달러 후반대와 51달러 초반에서 상당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까지 세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죠. 유로 FX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는요, 카탈루냐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러에 대한 기준이 또 변화가 되면서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현재는 1.18975달러에서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희 세 명이 업이고 윤유라 캐스터 반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반 의견 너무 궁금한데 들어볼까요? 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아직 비둘기인지 매파인지 달러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좀 추후에 FOMC 회의록 발표 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접근일 것 같은데요. The euro pushed across the board before stabilizing Wednesday, trading ahead of FOMC 미니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 현지에서는 유로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지켜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약세 그리고 유로존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유로의 상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인이 됐었다면, 오늘은 혹시라도 그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 달러가 강세가 되면 유로가 약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어느 정도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언 나오면 그때 접근하시라는 의미에서 중립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이슈가 불거진 만큼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자, 유로화에 대해서는 스페인 총리 답변 후에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는요, 지정학적 재료와 위안화 강세 등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유로화와 달러화. 자,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에 또 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탈루냐에 대한 그 부분, 스페인 총리의 답변 후에도 이 재료 역시나 유로화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김영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유로화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서,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1.20 그리고 아래로 한 1.17 요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단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상단까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ECB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도 뭐 12월 달부터는 이제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이렇게 약세 요인으로 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 뭐 미국 경기도 좋아진다고 했는데 미국 달러도 뭐 강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이 달러의 강세를 좀 상당 부분 좀 막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유로화에 대한 상방 베팅이 달러에 대한 상방 베팅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뭐 속보 들려온 내용과 좀 분석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유로가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달러는 조정을 받고 있죠. 거기에 또 카탈루냐에 대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아직 저도 위쪽으로는, 상방 쪽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제 좀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역시나 업인데, 그렇다면 마스터님에게 이 업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자, 어제 장에는 매도 포인트 관점을 드렸었는데 왜 오늘 장에 매수 관점으로 전환을 드렸느냐? 어제 매도 관점을 드릴 땐 제가 위에서 올라오는 차트를 위에서 매도를 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장에 들어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과거의 실질적인 매도가 확실하게 일어났던 820.
그죠? 매도 매집 포인트가 확실하게 보였던 820 포인트 네.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치시면 되는 포인트가 오늘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포인트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380에서 매수 매집세가 나온 이후에 제대로 한웨이 방향으로만 원웨이 방향으로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선 더 이상 위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칠 수 있는 라인은 없고요. 네. 오늘 차트는 아래서 매수 매집 포인트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같이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따라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방금 전에 1.19000 선을 맞고 살짝 떨어지고 있죠. 가격대 저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하셔서 그러네요. 매수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분 청산 들어가시고 물량 청산 하신 다음에 일부 물량만 1.12까지 버티시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올라오는 가격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전략을 짜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가격대로 지금 한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에서 매수 잡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분 홀딩과 그리고 1.12에서 부분적인 청산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도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 의견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볼까요? 자, S&P 500 지수 공방을 벌이면서 보합권에서 이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547.50포인트 0.07% 하락한 선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장한 이후 이제 10분이 지나간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역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합권에서 치열했는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 6064.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두 분과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일전에 2500선에 대해서 상승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이게 기업 실적이냐 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냐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각종 기업들의 뭐 실적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와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큰 매수 쪽으로 또는 상승을 좀 길게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 현재 시점에서 공방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두 분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해설위원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고점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시점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게 아니라 S&P 500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뭐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 추가적인 고점이 어디냐. 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쨌든 꾸역꾸역 뭐 개인적으로는 꾸역꾸역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실적에 맞춰서 워낙 이제 뭐 그 빵 주식들이 먼저 이제 IT 중심으로 이끌었고 그 외 기업들까지 지금 뭐 금융주나 여타 이제 뭐 정유 화학주들 이런 부분들까지 그 흔히 말하는 산업재 그리고 그 사이클이 있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에 대한 그 실적 부분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이클이 끝나기에는 아직 뭐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IT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이 흐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산업재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그 이제 뭐 종목들 그러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이어받아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한 사이클이 끝나야 시장이 끝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게 그냥 흔히 말해서 주도주로 시장이 쭉 끌어올린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기가 쭉 다운이 됐다가 돌아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IT 기업들이 먼저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온기가 다른 산업재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금리 상승기에 주식시장 금리 상승 초입기에서 뭐 중기까지 가는 그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꺾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쉽게 꺾일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 안에서도 사이클을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사이클이 뭐 경기 뭐 침체 국면, 확장 국면 이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스타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초입 시기에도 이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신호로 사이클로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승 쪽으로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또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네. 2550 2553선에 대해서 저항을 두 틱 아래에서 받고서는 살짝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 저항선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시면은 나스닥이나 S&P나 둘 다 모멘텀은 아직 상방으로 차트 모멘텀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S&P 부분은 장기적 모멘텀은 그대로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나스닥은 단기적 물량까지, 그죠? 실질적으로 오늘 데이 트레이딩 물량까지 전부 다 갖고선 진동을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시려면 나스닥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5일장 연속된 차트를 보셨을 때는 차트가 매도 관점으로 많이 좀 모멘텀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S&P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내렸다가 다시 치고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 포인트 아래다 깔아두시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정적 매수로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물론 신고가를 바로 치고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적 모멘텀이 상방이기 때문에. 다만 신고가를 바로 치고 올릴 경우에는 세게 매수 관점으로 쭉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상으로는 아래에서 오시는 것을 받아서 매수로 올리는 게 제일 깔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넓은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세로 마스터님 역시 또 바라보고 계시지만 최근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그 큰 흐름과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30분 지나면서 미국 증시 개장을 하면서 또 외신들 뉴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집계된 뉴스가 있을까요? 네, 지금 외신에 따르면 로이터스에 따르면요. 월스트리트 슬러그시 at the open에서 earnings kickoff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쪽에서 아무래도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trong results for BlackRock and the world's biggest asset manager and the upbeat mood in Europe failed to offset caution about third quarter corporate result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카탈로니아 스페인 관련해서 이슈들과 한 유럽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까지 유럽 이슈들이 미국 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치가 잘 안 되면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the Federal is scheduled to release its so-called minutes at 2 p.m.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회의록 관련해서 발표를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the onus is going to be on the hawks to continue to show a desire to keep raising rates even though inflation keeps falling short of federal target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뱉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지수에서 선물 시장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슈들도 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FOMC 회의록 발표는 12일 새벽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발표된 내용 그 안에 또 신세계에서 담아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원유 재고 발표는 13일 00시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 이슈와 함께 또 다양한 지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시스템 마스터를 비롯한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10시에서 12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시간 안에서도 신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 또 1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1부에서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